안녕하세요. 가을 소풍의 제대열 꼭 해야 하나입니다. 아, 저는 지금 아기 태명이 가을이에요. 신랑이 가을이라고 지었고요. 그래서 저의 닉네임을 가을 소풍으로 했습니다. 현재 임신 30주 4일차를 달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임산부들이나 임신 부부들이 제대열하고 태아보험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보험 종류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제대열은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제가 열심히 알아본 결과 제대열도 사실 보험보단 덜하지만 일종의 공포 마케팅의 일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불안이나 사람들의 그런 걸 조장해서 물론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제 생각엔 조삼모사라고 생각해요. 보험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는 관점에서 태아보험도 한번 짚어봤어요. 저는 이미 임신 30주 4일차기 때문에 태아보험도 좀 일찍 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아이가 지금 초음파, 입체 초음파 계속 해봤는데 다 정상이고 그 계열수의 정상으로 잘 자라고 있고 대신 염색체 이상 그 비급여 검사 이런 건 비싼 건 다 해봤어요. 한 50만 원 돈 들었던 것 같은데 다 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태아보험은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좀 더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어, 신랑이 지금 50이고 제가 40이에요. 나이가 좀 많죠. 근데 요새 워낙 산후조리원 가도 20대 산모 거의 없잖아요. 없죠. 예.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있었는데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다 이걸 빠졌지? 아, 그래서 지금 노산에 초산이에요. 결혼을 늦게 해서. 그리고 저희는 아기를 하나만 낳고 더 이상 계획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자꾸 말이 다른 쪽으로 빠지네요. 제가 제대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네요, 서론이. 음, 둘째나 셋째를 낳을 계획이 없어요. 지금 하나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서 나이도 많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난임이나 불임 부부들 시험관 시술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최대 나이가 45살까지, 산모 나이가 최대 45살까지 그것도 시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별로 아이 없이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신랑은 좀 아이를 원해서 갖게 되었고요. 막상 가지니까, 어, 임신을 머리로 아는 거랑 또 겪어보는 거랑은 또 다른 경험이네요. 엄청 지금은 기쁜 일이고,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준비 과정에서 제대를 알아본 거 같이 나눠보고 싶고요. 음, 저희가 나이가 많고 또 애가 형제 자매가 없을 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신장 콩팥 같은 게 하나 더 필요하다거나 그럴 때나 혹시 수술이나 교통사고로 피를 많이 흘렸을 때 수혈할 때 피가 모자란다거나 어, 저는 혈액형은 일반적인 B형입니다. 뭐 RH 마이너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리고 저희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이랑 나이가 무려 40살, 남편은 50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대열은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태아보험은 제가 보험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신경 쓰지 않았고, 둘 다 건강하고, 검사 결과들도 많이 대부분 다 비급여인 것 다 해봤는데 다 정상으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제대열을 고민하게 됐고요. 음,
어, 제대를 하게 되면 25년짜리가 있고 평생 하는 게 있잖아요. 25년짜리는 한 75만 원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평생 그 하는 거, 그 사업자들이 하는 제대은행 같은 경우 평생은 4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꽤 비싸죠. 그래서 너무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어서 좀 더 꼼꼼히 알아보려고 유튜브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애기 낳은 사람들한테도 들어보고 했는데 어, 제 친구나 동생 같은 경우는 애들이 벌써 이제 입학할 나이고 하나는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고 하나는 한 지금 6살 반쯤 됐을 거예요. 근데 음,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그 서울특별시 제대은행이라고 2016년도, 17년도에는 있었으니까 그 친구들은 몰랐었겠군요. 그 전에 몇 년도부터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제대를 이렇게 기부하기로 했거든요. 보건복지부랑 서울특별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공익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서울 경기권에 살고 있고 출산도 서울 경기권이어서 그 서울특별시 제대은행이라고 보건복지부랑 서울시에서 하는 그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을 하면 돼요. 하면 이제 출산일 전에 한 달 전쯤에 이제 키트가 택배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했어요. 그게 2016년, 2017년도만 해도 제대로 기부를 하면 이제 폐기 처분하고 태반 주사 이런 식으로 팔아먹다가 감사에서 많이 걸려서 이제는 그렇게 못 하고 있고요. 그 임산부한테 기부한 사람들한테 이제 그 혈액을 누가 어느 분한테 쓰였는지 연구용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폐기 처분됐는지 이런 거 문자나 이런 걸로 다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기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사업자가 하는 제대은행 같은 경우는 냉동 전에 검사를 제대로 하질 않는데요. 뭐 조혈모 세포수 같은 게 부족하면 그 제대로서의 또 의미가 없대요. 조혈모 세포수가 많아야 그걸 쓸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에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검사를 제대로 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검사를 해서 그걸 이제 조혈모 세포수가 적당하다. 그 제대열 내에 그러면 그 공혈자한테 수혈하는 그런 걸로 쓰고 좀 부족하다 하면 연구용으로 쓰고 연구로도 안 되면 이제 폐기 처분돼서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태반 주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검사를 일단 더 까다롭게 한대요. 나라에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하자마자 거기 그 서울시 제대은행에서 그 관계자가 와서 그 출산해주신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갖고 바로 갖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날 출산 당일날. 근데 이제 사업자가 하는 거 같은 경우는 검사를 이제 제대로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못 쓰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실제 제대어를 이렇게 가입을 해도 사업자가 하는 제대어는 그걸 가입을 해도 쓰게 될 확률이 3,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소화 20kg, 체중 20kg 이내의 아이에게 사용할 분량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쓰는 경우도 봤더니 이제 유전적인 질환이 있다거나 림프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유전 질환 혹은 백혈병. 근데 백혈병을 그런 반도체 쪽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그 백혈병 유전이 있다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은 제 생각에는 거의 확률적으로는 적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400만 원을 드리기엔 좀 저는 평생 아니면 그 가입을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큰 병은 젊었을 때면 25년까지면 20대 때 한참 창창할 나이에 보통 큰 병이 잘 안 오고 한 빨라도 40대는 넘어가야 그 큰 중병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용할 확률은 더더욱 적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으로 할 걸로 알아봤었는데 어, 돈이 제가 이렇게 막 넘쳐나는 건 보통 다들 그러겠지만 아니기 때문에 다들 빡빡한 가운데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 안 하는 쪽으로 그 제대로 기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